안녕하십니까. 이준호의 땅땅땅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JTBC 계열인 일간스포츠의 경제면의 기획부동산하고 적경지대 투자에 대한 기사가 나간 다음에 굉장히 많은 질문과 댓글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접경지역이 됐든 오늘 다룰 혁신도시가 됐든 큰 틀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지금 진행 중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본 계획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큰 틀에서 변화가 없는 지역들, 도시 기본계획이 설정된 지역들의 개발 호재는 앞으로 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00년도부터 시작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두 번 수정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 한번 수정이 되고요. 2011년도에 한번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국토종합계획에서 각 정부, 해당 정부, 2006년은 참여정부 시절이고 2011년은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바로 우리가 지금 작년 올해 비로소 마무리가 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그때 생겼죠. 바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토종합계획 안에 전국토의 활성화라는 주제 아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세종시, 세종특별시와 전국의 10군데 혁신도시, 그 다음에 기업도시가 형성됐었죠. 그래서 2007년 요 당시에 토지보상금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15조 정도가 풀리면서 그로 인한 생산 개수가 한 225조 정도가 발생을 했던, 그래서 말 그대로 토지 투자의 광풍이 일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보실까요? 자, 요 자료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26일 날 나온 자료고요. 혁신도시 특화 발전에 5년간 4조 2,800억을 투자를 할 거고요. 요거는 바로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이란 이름으로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원주를 포함한 전국 혁신도시에 5년간 총 131개 사업에 4조 2,800억 원이 투입됐다. 이렇게 나왔고, 해당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온 겁니다. 부산 혁신도시는 STEM 빌리지 조성하는데 2,300억, 대구 혁신도시에는 뇌연구 실용화센터 건립, 광주 혁신도시는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 조성, 울산 혁신도시에는 부유식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 강원도 원주에는 강원혁신 지식산업센터 헬스 클러스터 조성, 충북 진천을 포함한 충북혁신도시에는 태양광 설비, 전주를 포함한 전북혁신도시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그 다음에 경북혁신도시에는 미래첨단 교통산업 혁신, 경남은 도시첨단 산단 조성, 제주는 스마트 마이스 글로벌 여수타운 조성, 이런 식의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국은 지금 신도시 개발 중 26곳 개발,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착공이 예정돼 있어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최소 26개 이상의 신도시가 생긴다. 이로 인해서 전문가는 공급 확대 정책은 바람직하나 전국이 온통 신도시로 바뀌면서 땅값이 오르고 투기권의 극소로는 투기장이 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기사가 바로 2006년 10월 24일 기사입니다. 자, 보시자고요. 이거는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혁신도시 선정 마무리됐지만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부동산 투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땅값이 대폭 상승하고 대체수에 대한 대토란 얘기죠. 주변 땅값이 자극하고 있다. 어떻게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까? 2005년도, 2006년도 기사가 그대로 제목만 옮겼으면 2018년 기사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혁신도시가 전국의 지역균형발전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계획 단계에서 잘못됐다는 거죠. 전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150개 정도가 지금 이전이 완료됐는데 이걸 너무 많이 찢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서울에 가장 중요하던 중고등학교 다니던 아들을 공무원을 잘 다니는 분을 지역으로 보냈는데 전주나 나주나 거기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공무원 세종시 예를 드는 것처럼 이렇게 찢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러기 아빠밖에 될 수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혁신도시가 성공을 하려면 어떤 게 준비가 돼야 돼요? 정주 여건이라고 보통 하죠. 살 수 있는 여건들. 뭐가 있습니까? 교통하고 교육이죠.
어떻게 교통과 교육이 준비가 안 된 정주 여건을 사람들 등을 뜨밀어서 지역으로 내려가라고 하겠습니까? 자, 보시자고요. 원주가 거의 유일한 전국에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같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기업도시 지금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고 혁신도시도 지금 거의 입주가 올해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공식적인. 그런데 정주 여건에 대한 불만이 한 50% 정도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단계동이나 원주가 있는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이 원주에 신도시가 생긴 거죠. 공공기관에 들어오면서. 그런데 거기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거기 원주만 해도 굉장히 가깝죠. 제2영동 뚫리면서 원주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다 안 옵니다. 왜? 교통이 안 좋고 애들 학교 때문에 안 갑니다. 원주가 문화나 생활 편의시설은 서울만큼 또는 서울 정도 되는 그런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치동이 영원히 핫 플레이스가 되는 게 바로 교육 때문에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인터넷 방송이 유행하면서 대치동과 중계동 학원가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프레임이 또 한참 만들어져서 그렇게 됐습니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뭐 서초교육방송, 강남교육방송, EBS 좋습니다. 좋은데 현장 강의를 보통 듣길 원하겠습니까? 인터넷 강의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노하우가 축적된 학원, 스타 강사들이 그래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은 지금 조금 넓게 보자고요. 캐나다나 일부 호주나 일부 지역들이 중국 사람들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에 뛰었었죠. 왜요? 좋은 환경과 교육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묻지마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맹모삼천지교란 말은 중국에서 나온 말이죠. 대한민국 학부모들 교육에 대한 열은 세계에서 유대인 다음 또는 유대인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 교육 여건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육도시, 혁신도시가 성공할 것 같습니까? 성공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대체지가 나왔고, 자, 시청자 여러분, 오로지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땐 지금은 무조건 토지 투자할 때입니다. 정부에서 4조 넘게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이 도시를, 전국의 10개 도시를 다시 투자를 한다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원주를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원주 같은 경우는 얼마를 투자하냐면 강원혁신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하고 계획 수립 중입니다. 여기에 257억을 투자하고요. 국가융봉합 디지털 헬스케어 클러스터 육성을 276억 원을 투자를 하고요. 그럼 이것만 해도 500억이 넘습니다. 자, 원주에 이 돈을 투자했을 때 원주 지역 땅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헬스케어 클러스터 육성은 이미 기업도시에 원주에 들어가서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이거를 중복 국고로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보다는 더 필요한 게 거기에 정주 요건이라 여길 수 있는 학교와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현지에 내려간 공무원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그게 바로 지름길이죠. 나주, 그러니까 전남이죠. 전남. 나주 빛고을 그 혁신도시는 뭘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 조성 1480원, 차세대 2차 전지 ESS 선도도시 조성 2400원, 이것만 해도 4천억이 넘습니다. 지금 국가부채가 도대체 얼만데 이런 1차 부지를 조성한데 이렇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이 서울에 정작 필요한 집 짓는 데는 집을 사지도 못하게 만들면서 전국을 지금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후폭풍은 2005년, 6년보다 훨씬 더 큰 후폭풍이 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 고향이 원주라서 원주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주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생기고 정주권의 불만이 한 40몇 프로, 50% 가까이 되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정부에서 이렇게 돈 들여서 할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해야 될 거는 교통과 교육시설의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면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기업도시협회에 제가 원주에서 할 때 간현유원지라고 있었어요. 간현유원지. 간현유원지에 낚시도 하고 철렵도 하고, 제가 원주에서 간현은 촌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원주는 시고 간현은 조그만 면소재지 이런 거였죠. 그런데 간현이 몇 년 동안 굉장히 땅값이 한 10배 이상 떴대요. 그게 원주 기업도시 때문에 떴습니까? 혁신도시 때문에 떴습니까? 아닙니다.
원주 지자체에서 만든 소금강 출렁다리란 명소가 하나 생긴 거죠. 문화 관광 명소가 하나 생긴 거죠. 그 1박 2일로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 출렁다리가 굉장히 높고 스릴이 있답니다. 저는 갔는데 아직 올라가 보진 않았습니다. 촬영하러 가보긴 갔었는데 저야 뭐 원주가 고향이니까 특별히 새로운 데가 아니어서 또 더더구나 안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출렁다리로 인해서 사람이 100만 명, 200만 명 모이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럼으로써 토지 가격이 업이 되고 이것이 바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 케이블 하나도 못 넣게 만들고 있죠. 환경단체에서 뭐가 그렇게 지켜야 될 것과 개발을 해야 될 것을 구분을 못하고 무조건 보존 위주로 간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원주나 지금 세종시 공무원들이 국토부에 한번 올라와서 하려면 그 고급 인력들이 이동 시간으로 시간을 다 까먹습니다.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왜 그렇게 교통과 교육을 처음에 계획할 때 많이 아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한 정부에 계신 분들이 왜 그걸 예상을 못했을까요? 세종시 인구 50만 책정한 거 맞죠? 그럼 50만에 맞는 역을 거기에 지금 놓으면 안 되죠. KTX 역을 거기다 놓으면 안 되고 세종시 쪽에 붙여야죠. 원주도 마찬가지요. 문막에 지금 KTX 복선전철이 놓여있어요. 원주 강릉 복선전철. 원주에서 그 문막까지 나가려면 굉장히 멉니다. 도시계획을 이렇게 잡아놓고서 자꾸 이런 후차적인 국민 돈을 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그 광주도 마찬가지고 원주도 마찬가지고 이천도 마찬가지. 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쪽에 도시계획 시설을 못 놓습니까? 처음에. 그리고 후차적으로 왜 이런 돈을 국민의 세금을 갖다 쓰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자 올해 정부에서 혁신도시별로 4조가 넘는 4조 한 4천억 가까운 돈을 후차적으로 여기다 투자를 또 한답니다. 이건 정부 공공기관 돈 쓴다니까 쓰겠죠. 자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거 있죠. 물들 때 노조라고 투자는 이럴 때 하시는 겁니다. 지금 토지 투자는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토지 투자 더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잖아요. 판을 깔아주는 거니까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답답한 거는 뭐 매일 이 방송할 때마다 답답한데 뭐 답답한 거를 얘기하려고 방송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토지 투자는 거의 무풍지대라 보시면 되죠. 그 대출에 대한 규제도 상대적. 물론 이렇게 돼서 2006년 7년처럼 2008년이 대한민국 공시지가 토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기였습니다. 2007년 8년이요. 그 시기에 맞춰서 그때 돈 번 분들은 적당할 때 들어가서 적당할 때 빠져서 차익을 보신 분들이 투자를 잘 하신 분들이죠. 또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은 막 엄청난 차익을 보신 분들이고요. 자, 지금은 오늘 주제는 혁신도시별 주요 사업 현황에서 정부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그 공공기관도 거의 95% 이상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지방에. 그곳에 어마어마한 국고를 들여서 또 지원을 해준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마무리하는 자료는 저희 오비스트 밴드에 저희 본부장이 올린 자료인데요. 서울 수도권 도시적 개발지역 단가보 오늘이 제일 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기 많이 오른 데 아니야? 많이 오른 데 아닙니다. 개발 계획이 계속적으로 지속된 데는 저는 언제 투자할까 여쭤보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 right now, 지금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주제입니다. 심상찮은 땅값, 이게 심상찮은 땅값 10년 만에 최대 상승, 올 들어 3분기까지 3.3% 상승, 2008년 이후 최대폭 올라, 파주는 8.41%, 세종은 5.42%, GTX 스마트시티 등 호재, 정부 주도 사업 큰 영향, 토지보상금 공시가 인상 등 앞으로도 상승세 이어질 듯, 참여정부 대자부 우려. 대자부 우려가 10년 뒤에 또 나와요. 똑같은 이런 주택정책이나 개발계획정책 쓴다면 계속 주제만, 타이틀만 따서 쓰면은 10년 뒤에 똑같은 주제 쓸 수 있어요. 똑같아요. 왜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땅값이 오를 때 토지 투자 하세요. 정부에서 하라는 투자입니다, 이거는. 공식적 깔아준 장이에요. 2005년, 6년에 2기 신도시를 추병지 건설교통부 장관이 검단 신도시 미분양 났다니까 그 다음날 다 완판됐었어요. 똑같은 지금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2018년 오늘 10월 29일입니다. 요
저번 주에 나온 자료 쓴 거니까 이거는 이진우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토지 투자 하실 때입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전국에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은 지역 토지 투자 적극 추천합니다. 토지 투자 정보가 판 깔아준 겁니다. 자, 오늘 얘기도 아닌 독서를 자꾸 퍼붓게 되고 직설을 하는 방송이 됐는데요. 들어보시고 좋은 방송 괜찮다 싶으면 공유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진우의 땅땅땅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